열전달 6일절 대류 열전달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처럼 고체, 이게 고체입니다. 고체 표면의 온도가 고체의 온도가 Ts입니다. 고체 표면 온도가 Ts에서 유체가 멀리 떨어진 곳이 온도가 T 무한대인 유체가 이렇게 흐를 때 고체 표면에서부터 유체로 전달되는 열을 갖다가 우리는 대류에 의해서 열 전달이 일어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류 열 전달을 유체의 이동, 유체가 움직이면서 에너지가 이동하겠죠. 그랬을 때 단순히 유체의 이동하면은 에너지가 이동되겠죠. 그것만에 의한 열 전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대류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겁니다. 대류 열 전달이라 하면 앞에서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불규칙한 분자의 운동, 즉 확산에 의한 전도의 열 전달, 유체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유체를 미시적으로 보면 유체 분자 입장이 막 서로 막 움직입니다. 서로 막 정지하고 있는 유체라 하더라도 이렇게 정지하고 있는 유체도 분자 사이에는 막 운동이 있으니까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곧 유체라 하더라도 전도의 열 전달이 있고 그 다음에 유체가 움직이면은 거기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니까 거기에 의한 열 전달, 즉 그런 열 전달을 우리는 advection이라고 합니다. advection heat transfer, 그 두 개 합한 겁니다. 즉 미시적인 그런 분자 운동에 의한 에너지 전달, 그게 바로 전도의 열 전달입니다. 유체에서는 플러스 거시적으로 유체가 거시적으로 우리가 봐서 움직이는 유체가 이동이 있을 때 열 전달이 더 잘 되겠죠. 그런 열 전달을 우리가 advection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 합한 것을 갖다가 우리는 대류 열 전달입니다. 따라 대류 열 전달을 나중에 계산할 때 우리가 뒤에서 에너지 방정식 구할 때 이 전도 열 전달 및 유체 이동에 의한 열 전달 두 개를 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방정식을 제대로 유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거시적인 유체 유동, 유체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유체가 움직이면 열 전달을 향상시킵니다. 그런데 이 유체 유동에 의해서 열 전달이 향상되는 이것 때문에 대류 열 전달 현상을 복잡하게 합니다. 대류 열 전달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유체 유동, 즉 유체의 속도 분포도 구해야 됩니다. 속도 분포에 따라서 빠르고 늦고 등등 속도 분포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따라서 유체 유동도 역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대류 열 전달은 상당히 복잡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대류 열 전달을 이해하려면 유체 유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 어떤 기본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일단 유체각 전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특히 다음과 같은 개념은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우리 열 전달에서 다시 설명하지는 않으니 유체각 1 또는 유체각 2 강의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필요한 내용들은 이와 같은 것들이 있겠죠. 점착 조건, 내부 유동, 외부 유동, 청류, 난류, 레이놀즈수, 나중에 우리 온도 경계청 합니다. 그럴 때 속도 경계청, 표면 전달 능력, 경계청 방정식, 경계청 두께, 평판 위의 유동, 해석 이런 것들 다 유체각 1 또는 유체각 2에서는 좀 더 어드밴스드하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참조 바랍니다. 이미 앞에 이래 사회제를 설명했겠지만 유체 유동을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펌프나 송풍기 등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유체 유동이 일어나게 할 때 우리는 강제 대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은 우리 유체 유동 해석은 강제 대류입니다. 그렇지 않고 유체의 움직임이 온도 차이에 의해서 어떤 뜨거운 물체가 있는데 뒤에 찬 유체가 있다면 유체가 뜨거운 고체 부근에서는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가벼워지겠죠. 밀도가 낮아져서 이렇게 이런 유체의 유동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자연대류 또는 자유대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6장에서는 강제대류 중 외부 유동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요. 7장에서 강제대류 중 내부 유동에 대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8장 자유대류도 다룰 것 같은데 일단 8장에서 자유대류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 1과 같은 앞에 그림 아까 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고온이라 합시다. 100도씨 평판이 표면 온도가. 근데 주위에 20도씨 물이 20도씨 공기가 흐른다고 하면은 속도 분포가 이런 식으로 유체각에서 나올 것이고요. 온도 분포는 여기 20도고 여기가 100도. 그러면 온도는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떨어지겠죠. 20도. 이런 식의 나중에 뭐 이런 게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미 했죠. 대류열 전달 뉴턴의 냉각법칙 Q-은 HATS 표면의 온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 T 무한대 차이 이렇게 된다고 했고요. 단위 면적당으로 하면은 이렇게 A로 나누면 되죠. Q 연류속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HTS-T 무한대. 식의 사용된 기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TSS surface에서 표면의 온도, T 무한대 infinite 표면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유체 온도, H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대류열 전달 계수 단위, A는 표면적 앞에서 다 설명했죠. 1장에서. 자, 그런데 앞에서도 했지만 대류열 전달 계수 H는 유체가 가지는 고유한 성질이 아닙니다. 물의 K가 얼마다? 고유한 성질이 되죠. 그러나 물의 H가 얼마다? 이런 건 아니죠. 네. K는 물질에 따라 정해지는 값이 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만은 대류 H는 그렇지 못합니다. 유체의 종류에 따라도 다를 것이고 물체의 표면 형상, 유동의 속도, 여러가지 유동 형태, 기타 여러가지 변수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 H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류열 전달에서 목적은 대류열 전달 Q-을 구하는데 Q-을 구할 때 핵심은 뭐 다른 거 다 요거를 아는 것이 핵심이겠죠. 따라서 대류열 전달 해석은 이 대류열 전달 계수 H를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초점은 이 H가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유동을 본다면 유체가 흘러가더라도 표면에서는 유체의 속도는 0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점착 조건이라 한다 그랬죠. 아주 희박한 공기가 아니면은 다 이렇게 성립합니다. 자, 그럼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면, 자, 이 부분을 더 확대해 보면, 표면을 더 확대해 보면 여기 0이 바로 요 부분에서 고체에서 전달될 열은 유체 2층에서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유체는 정지하고 있죠. 바로 조금 더 확대해 보면은 1mm 단위라든지 2mm, 0.1mm 단위로 보면 다 이 부분은 정지해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위에 유체로 전달되는 것은 정지하고 있으니까 유체가 전도에 의해서 열 전달이 일어납니다. 이쪽으로 전달되는 것은. 따라서 그것은 컨덕션에 의해서 전달됩니다. Q 컨덕션은 마이너스 K dt dy. y만 이쪽 방향으로만 온도 변화가 있다면 dt dy. 근데 x 방향으로도 변한다면은 라운드 t, 라운드 y인데 어디 y 꼴 0에서 여기서 전달되는 바로 0지점에서 그 컨덕션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럴 때 이 K는 뭐의 K느냐 하면은 바로 유체의 열전도율이 되겠죠. 이거의 K가 되겠습니다. 고체의 K가 아닙니다. 어디서? Y꼴0에서 이렇게 열전도로 이렇게 되겠고요. 자, 기호로는 앞으로 우리는 유체의 요거는 온도 기울기고요. 편의상 속도 및 온도 분포를 2차원이라 가정합니다. 2차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쪽 방향으로 X방향, 이쪽 방향을 Y방향으로 해서 X방향으로 Y방향. 저쪽 이 표면에 이 면의 직각한 방향 G방향으로는 안 변한다. 그렇게 가정하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유체 유동 방향은 X방향, 그리고 이 표면의 수직한 방향을 Y방향이라 합니다. 이 평판일 때는 이렇게 되고, 평판에 이런 평판은 요걸 따라서 이게 X좌표고요. Y는 이렇게 다 요거의 직각한 방향이 Y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류를 전달 아까 앞에서 나왔는 고체에서 여기서 이렇게 전달되는 Q-은 어떻게 고체에서 유체로 전달되는 열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Q-은 HA
ts-t 무한대라 그랬죠. 그것은 결국 여기서 이렇게 전달돼야 되겠죠. 요 유체 요 표면에서 이웃한 유체로 전달되는 것은 컨덕션으로 이렇게 전달돼야 된다는 것이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고체에서 유체로 전달된 우리는 Q 컨벡션이라 한다면 이것은 바로 유체층으로 전달되는 것은 Q 컨덕션으로 해야 되고 두 개가 같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비정상 상태, 우리는 비정상 상태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정상 상태 보면 요거와 요것이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부터 H는 정의가 이렇게 되겠죠. ts-t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뒤에서 뭐 설명하겠지만 이 H는 보면은 온도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온도라는 것은 x, y의 함수가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은 y 0 대입하고 나면 x의 함수가 되겠죠. 이 말은 각각 x 위치에서 h가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것을 특별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h 대신에 여기 hx라고 나타냅니다. x 위치에서 0 어떤 x 위치에서의 h 이렇게 나타냅니다. 다르죠. 여기서 각각의 위치에서 h가 다릅니다. 따라서 요 hx로 나타내고 이것을 국소 대류 열 전달 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5식이 바로 대류 열 전달 계수 h를 구하는 가장 기본되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hx 이꼴 t 마이너스 뭐 내분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요 식을 이해를 하면 되겠죠. 대류 열 전달 기본 Q 연료속이죠. 이꼴 전도에 의해서 전달된다. 이런 사실을 알면 바로 이렇게 요식은 바로 적을 수 있겠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hx를 국소 로컬 이라고 합니다. Convection Heat Transfer Coefficient. 자, 근데 우리는 h가 위치가 대류열 전달 계수 위치에 따라 다 다르죠. hx 이거는 어떤 x의 함수죠. 위치에 따라 h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보통 이 표면 전체에서 열 전달 대류 열 전달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겠죠. Q 닷은 앞에서 HA TS-T 무한대. 이때의 H는 각 위치마다 H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값을 사용해야 됩니다. 평균값은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H는 A분의 1 이렇게 또는 이쪽으로 폭이 일정한 경우는 W라면 A는 WL이 되겠고 DA는 WDX가 되겠죠. 그럼 이거 W는 지워지고 이런 식으로도 나타내고 또는 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저는 강의할 때 이 H를 평균값이라고 하겠습니다. H 보통 우리가 대부분은 평균값입니다. Q 이렇게 식을 쓸 때 여기서 H는 평균값입니다. 그리고 이 HX를 로컬 국소 그렇게 하는데 책에 따라서는 이 국소 대류열 전달 계수를 H라고 하고 평균 대류열 전달 계수를 H바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거는 책에 따라 다르니까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다 했죠. HX를 국소, 평균값을 H. 자, 또 책에 또 우리가 뒤에 가다 보면은 이 평균이나 국소라는 용어를 빼고 그냥 우리 지금까지 그랬죠. 1장에서도 그랬죠. 그냥 대류열 전달 계수 이렇게 나타내는 수가 많습니다. 이때는 문맥상 보고 판단을 합니다. 아, 거기 평균 대류열 전달 계수를 나타내는구나. 아니면 국소 대류열 전달 계수를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HX를 나타낼 때는 국소라는 말을 붙여서 특별하게 국소 대류열 전달 계수라고 해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제 1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 방향으로 길이 L인 어떤 표면은 뭐 이럴 수도 있고 길이 유동 표면이 이럴 수도 있고 이 길이가 L 또는 그냥 쉽게 우리 평판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죠. 평판의 길이가 L인서 이 여기서의 온도 분포가 T 스타 무차원 온도 몇 번 얘기했죠.
t 무한대 빼기 이렇게 주어질 때 이것은 x와 f 일반적으로 x와 y의 함수라고 했고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표면의 온도는 100도씨. 뭐가 100도인가요? ts가 100도씨. 멀리 떨어진 위치의 t 인피니트, t 무한대가 20도씨. 국소, 대류열 전달, 개수에 관한 식을 구하라. hx를 구하라. 이 뜻이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전체 표면에서의 평균 두 번째는 h를 구하라. 세 번째는 x = 0.5 각각의 위치에서 q닷을 구해보라. 이게 세 위치에서 q닷을 구해보라. 네 번째는 표면의 폭이 이쪽 폭이 5m일 때 전체 될 q닷 컨벡션 q닷 전체를 구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유체 열 전도율은 20이고 A는 이렇고 B는 이렇습니다. 이걸 A가 이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겠죠. 익스포넨셜에 200 단위까지 쓰면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Y의 단위도 당연히 메타로 써줘야 되겠죠. 그래야 지워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익스포넨셜에 여러분들이 익스포넨셜이나 로그에는 요 안에는 익스포넨셜 있으면 여기에는 로그나 여기는 차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익스포넨셜 3m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익스포넨셜에는 이거는 무차원이라 해야 돼. 그냥 숫자라 해야 됩니다. 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그 5라 해야지 로그 5kg 없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차원을 상수 그냥 단순히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2000y 이렇게 했을 때는 반드시 y를 얘기해 줘야죠. y는 메타로 했을 때의 단위다. 또는 이런 식으로 하면 y는 2000 메타분의 1 이라 하면은 y를 메타 단위로 써야 되고 SI 단위죠. b는 500 마찬가지죠. 이거는 마찬가지 필요 없습니다. 루트는 그렇지만 b는 이런 단위로 주어져 있습니다. 익스포넨셜과 로그 안에는 무차원이라 해야 됩니다. 루트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주어졌네요. 요거는 왜 그렇게 주어졌는지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익숙하면 자 이게 무차원이죠. 무차원이면 이거 아까 얘기했지만 무차원이라 그랬죠. 그럼 이것도 무차원이라 해야 되겠죠. 이게 무차원이라 하면 B는 그런 단위가 됩니다. 루트 안에 이게 항상 무차원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 식 자체가 예를 들어 식이 뭐 x가 있다면 b는 다르죠. 뭐 y가 또 있다든지 이러면 다른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뭐 쉽죠. hx는 이거 자 무식하게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랬죠. hx는 ts-t 만대분의 마이너스 kp 백날에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류 열전달 계수 hts-t 무한대 이꼴 유체 바로 인접한 곳에서는 그 전도에 의해서 전달되는구나. 근데 어디 바로 인접한 y 꼴 0인 곳 이렇게 해서 하면 h는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나머지는 다 대입을 하면 되죠. 대입하고 이거 미분하면 y 꼴 0에서 미분하면은 맞나요? 마이너스 a 익스포넨셜에 여기 이제 빠져 있는데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a y가 있는데 이게 y 꼴 0을 대입한 겁니다. 0을 대입하면 1이 되죠. 없습니다. 루트 bx 그대로 있고 그러면은 계산하면 a와 b를 대입해서 계산하면은 루트 x분의 22.4 요거 숫자 맞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삐 계산을 하고 맞지 싶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혹시 틀렸으면은 댓글에 달아주세요. 이렇게 hx는 x의 함수로 구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hx는 어떻게 되나요? 뒤로 갈수록 x가 커짐에 따라서 x가 커짐에 따라서 hx는 줄어듭니다. 이따가 뒤에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식 6을 사용하여 평균 대류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구한다 그랬죠. 요거는 그대로 뭐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 hx가 요거를 대입하면 되죠. 여기 대입해서 이 적분하고 이거 하는 거는 뭐 쉽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L은 지금 2일 때고요. 그다음 세 번째 여기서의 연료속을 구하라. 이건 아까 hx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각각의
연료속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즉 대입을 하면 루트 x분의 22.4 자꾸 계산하니까 이것도 미리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x의 함수로 이렇게 주어지고 따라서 x가 0.5는 여기 0.5 대입하면 되고 1은 여기 1 대입하면 되고 즉 각 위치에 따라서 뒤로 갈수록 앞에는 크고 그 다음이고 뒤로 갈수록 q.x가 줄어드네요. 실제가 이렇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표면 전체에서의 대류 이른다는 아까 앞에서 h를 구했죠. 평균 구했죠. 평균은 전체를 보면 이렇게 되죠. q.선 h, a, 평균 a, 평균 구했고 하면은 숫자 같은 건 내가 확실히 검토를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혹시 틀렸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표면이 뒤로 갈수록 국소의 열 전달 계수와 국소의 연료속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 이게 100도 유체가 100도 표면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20도씨의 공기가 흐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앞부분에서는 100도와 20도 아주 뜨거운 거와 찬 공기가 바로 물이라고 생각해도 바로 부딪히겠죠. 그러면 온도 차가 많으니까 열 전달이 많이 되는데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이 표판 부근의 공기 또는 물은 온도가 올라가겠죠. 올라가니까 온도 차이가 줄어들겠죠. 아주 뒤로 가면 더 뜨거워지고 거의 온도가 자꾸 더 올라갈 테니까 열 전달은 줄어드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 대류 열 전달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앞부분에 열 전달이 많이 되고 뒤로 갈수록 열 전달은 줄어든다. 자, 위에 앞에 예를 봤지만 Q.X라는 것은 앞에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줄어들죠. 일정하지가 않죠. 그랬을 때 자, 우리 연료속으로 주어졌다고 칩시다. Q.X가 앞에 평균 열전다 이거 잊어버리고요. Q.X가 단위 면적당인데 이 Q.X가 Q.C X의 함수일 때 전체 Q- 일정하다면 Q. 곱하기 A 해주면은 전체 Q- 되겠죠. 전체 Q-은 Q. 곱하기 A 하면 되는데 이 Q- 일정하지 않을 때 어떻게 내가 맨날 물어보죠. 일정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한다? 바로 나와요. 적분합니다. 적분 어떻게 하느냐? 요 면적을 DA 면적에서 흐르는 열이 Q.DA가 되겠죠. 그것을 이 면적 전체에 대해서 적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Q.A는 A. 근데 아까 앞에서 Q.A가 X 위치에서의 Q.E 어떻게 됐어? 요거 빠져야 됩니다. HX TS-T인데 D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Q-로부터 처음부터 Q- 이렇게 주어졌다. 전체 Q-를 구하라면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죠. 적분해서.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평균 사용은 HATS-T 뭐한데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H는 요거 나누면 되죠. 여기를 TS-T 뭐한데는 나눠지고 A분의 1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요거 하면은 근데 요것은 요거랑 같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원래 평균 대류열 전달 사용했을 때 따라서 요 두 식에서 H는 요걸 넘기면 요건 지워지고 A분의 1은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또는 A가 폭이 W라면 폭이 W로 같다면 지워지니까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크게 외우는데 어려운 건 없겠죠. 아주 쉽습니다. 평균 값은 이렇게 구한다는 알아둬야 되겠죠. 예, 이상으로 유결절, 대류전달의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